얘들아, 그 다음에는 우리 919 마지막 시험 범위인 선의를 믿는 것의 어려움 빠르게 설명해 줄게요. 자, 일단 선의를 믿는 것의 어려움은 김금희 작가님의 작품으로, 요거는 수필인데 수필을 다른 말로 교술갈래라고 해요. 교술갈래는 작가가 삶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깨달음이나 통찰을 하고 그걸 글로 표현한 그런 갈래이고, 작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고 형식 없이 자유롭게 표현한 그런 갈래이고, 이 교술 갈래에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수필 외에도 일기나 기행문 같은 그런 작품들도 포함이 된다는 거 알면 되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옥살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안 채워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진짜로 볼 것은 요 본문 부분이야. 자, 선의를 믿는 것의 어려움이란 작품인데, 선의는 선한 의도라는 말이겠죠. 자, 일단 몸이 축나서 한의원을 다녔대. 우리 이렇게 본인의 경험을 이제 딱 요 작품의 소재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네요. 지인에게 소개받은 그 한의원은 여간에서는 약을 지어주지 않는 곳이다. 보통 여간이 보통이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약을 잘 지어주지 않는 곳이래. 그 뒤로 누가 안부를 물으면 한의원을 다니고 있다고, 여간에서는 약을 짓지 않는 곳이라고 대답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참 흥미로웠대.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왜 흥미롭냐 하면은 뒤에 보세요. 그러면 상당수가 침이나 뜸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겠구나. 어제 못하겠어. 하는 곳이 하는 곳. 하며 넘겨 짚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내가 말한 거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뭔가 무슨 의도가 있나? 혹은 나 다른 걸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뒤에 보면 상당수가 침이나 뜸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겠구나 하며 넘겨 짚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 한의원이, 근데 한의원은 약간 당연하게 뭐 진짜 선생님 막 목이 아파서 가도 막 허리까지 치료받고 이러거든. 좀 어떻게 보면은 과잉 진료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당연하게 우리 한의원은 약을 지으라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그러지 않은 병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은 그곳에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한테 불어 쉽게 한약을 쓰지 않는다는 뜻이었는데, 그런 상황을 상상하는 사람은 없었대.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는 몇몇이 있긴 했다. 그나마 판단을 미루고 무언가를 더 확인해 보려는 사람들이었다. 그럼 내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것. 처방을 원해서 온 사람들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돌려보내기도 하는 것. 그런 원칙은 한의원 운영에 현실적인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한의원이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 침 이런 거는 사실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 근데 약은 지으면 보통 한 달 단위로 짓거든요. 그 약이 우리가 일반적인 병원에 가면은 뭐 3일치, 일주일치 이렇게 지어주는데, 한의원은 약간 특징적인 게 막 한 달치 약을 짓고 막 3달치 약을 지으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막 주면서 하는 게, 밀가루 드시면 안 됩니다.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그게 너무 당연했던 거야. 이런 한의원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나의 의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런 원칙은 한의원 운영에 현실적인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찾아온 사람으로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안을 수 있으니 그것을 어떤 선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은 보세요. 한의원이 그냥 그렇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런 어떤 한의원의 선의를 한의원의 선의로 받아들이는, 이 사람 되게 세상이 막 맑게 보이고 사람들이 다 착하게 보이는 사람인 거야.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요즘 그런 선의는 아주 드문 것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쉽게 떠올릴 수 없고 상상하기도 힘드니 아마 믿기는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럼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한 선의는 대체 뭘까? 한의원은 한의원 당장의 수익보다는 환자들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지? 자, 한의원 이야기를 해서 세상에 선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선의를 다 믿지 못한다는 거 얘기하고 싶었어. 이런 것을 깨달았다. 하기는 타인에게 선의가 있음을 선뜻 믿기에는 세상이 나쁜 게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 갱년기 여성한테 좋다고 막 선물을 하더니 그게 뭐 불법이지 않나. 그 다음에 뭐 보이스피싱 같은 걸 하지 않나. 뭐 이런 썰을 계속 풀어요. 일단은 이 선의를 믿었을 때 볼 수 있는 피해들을 나열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세상은 뭐라 그래? 아, 너가 바보여서 보이스피싱 당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진짜 막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아파트에서 사람들한테 다 인사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고 서로서로 잘 안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긴 해. 나쁜 놈들 때문인데. 이런 세상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암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어떤 윤리나 합의보다는 음모론적 시각이 현실 판단의 기준이 된다.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그 이면에 어떤 숨은 악의가 있고 그런 악의를 간파하지 않으면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는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 통용은 두루두루 쓰인다. 그렇다면 불신과 불의가 모든 행동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의 선의를 믿는 일이란 좀 과장하면 일종의 모험이 아닐까? 우리 여기서 일종의 모험이 아닐까? 모험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보물을 찾으러 갔을 때 보물을 찾을 수도 있지만 못 찾을 수도 있잖아. 이런 거죠. 선의를 믿었어. 근데 선의일 수도 있어, 진짜로.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 현실이 이러니 우리의 불신을 그저 탓할 수만도 없을 듯하다. 하지만 탓할 수 없다고 해서 옳거나 정당하다는 뜻은 아니다. 즉,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거? 불신의 시각으로 현실 판단하는 태도가 괜찮다, 잘못됐다? 안 된다, 안 괜찮다. 얼마 전 6살 조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아주 기분 좋은 얼굴로 내렸다. 선생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그런지 맑은 얼굴로 그렇다고 대답했다. 맑은 얼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이랑 뭘 하면서 왔지? 얘기하면서 왔지. 무슨 얘기했는데? 조카는 신이 나서 선생님이랑 나눈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근데 선생님이 나한테 얘기한 건 뭐였어? 선생님은 요런 얘기했죠. 점심시간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지적과 당부였대. 근데 조카는 이거를 선의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되게 기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다 조카는 어쩌면 겉으로 드러난 말 대신 선생님의 선의를 들으며 왔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조카가 그렇게 들을 수 있었던 데는 진심이 잘 전달되도록 표현한 선생 덕분이 있겠지만 우리에게도 분명 있었을 그 힘을 우리는 언제부터 잃어버리고 만 걸까?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무슨 얘기야?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 있어.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사회가 너무 안타까워. 서로서로 믿지 않는 그런 불신 사회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는 거죠. 좀 뛰어넘었어. 나는 그런 조카를 보고 있다가 그 손을 쥐어보았다. 믿을 수 없게 조그맣고 보다롭고 연약했지만 그 아이가 쥐고 있는 세상은 어쩐지 내 것보다 크고 단단하게 느껴졌다. 그 아이가 쥐고 있는 세상은 그럼 어떤 거? 그치, 선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지. 크고 단단하게니까 여기서 플러스죠. 이게 좋다. 선의를 믿고 있는 세상 너무 좋다. 여기서 우리 작가의 깨달음 2가 나타나요. 이걸로 적을까? 타인의 선의 믿는 조카 세상이 크고 아름답다. 자, 요거 갈래 채워볼게요. 갈래. 아까 갈래 뭐라 그랬지? 그쵸. 현대수필. 그리고 얘들아, 요거는 뭔가 사회를 완전 비판하려는 거야? 아니면 좀 가벼운 글이야? 가벼운 글이죠. 그냥 블로그 정도에 올릴 수 있는 글. 우리 그런 거를 가벼울 경자 써서 경수필이라고 해요. 근데 완전 사회를 막 뜯어가지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을 중수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수필은 교훈적이고요.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찰하기 때문에 성찰적이고요. 체험적입니다. 그리고 제재가 된 게 조카와 나눈 대화를 통해서 얻은 깨달음. 앞에 한의원 사례로는 우리가 선의를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구나 정도의 깨달음이고 조카를 통해서 그렇게 선의를 믿는 게 훨씬 좋은 세상이다 라는 거 얘기하고 있지. 요거의 주제는 선의를 믿는 것의 소중함. 특징은 수필 대부분 그래. 일상 경험에서 주제 드러냈다. 두 번째, 지인 조카와의 대화에서 성찰했다. 아까 지인 속 얘기는 한의원 얘기에 있죠? 작가의 경험과 깨달음을 아까 위에다가 적어줬어. 첫 번째는 한의원 경험.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타인에게 선의가 있음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두 번째는 우리 조카와의 대화에서 조카가 그 선생님의 잔소리를 선의로 들은 것. 그 경험을 바탕으로 조카한테는 타인의 선의를 믿는 힘이 있고 그게 가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야. 여기 있네. 이거 편집을 잘못했다. 이렇게 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야. 말만 반복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적을게.
작가의 관점과 태도와 관련된 용어 있는데 이거 너네 다 알 거야. 우리가 긍정적인 면을 평가하고 찬양하는 거 우리가 이거를 이응 치읓인데 예찬. 문제점 부각하며 비판하는 거 그냥 비판. 그 다음에 깊이 생각하며 되돌아보는 거 성찰. 과거 떠올리며 현재 상황과 비교한다. 회상 혹은 회고입니다. 여기까지 됐니? 우리 여기까지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에 만나서 시험 한번 보고 또 일요일에 한 번만 더 보강하겠습니다. 안녕.